해보자. 자, 원과 직선입니다. 마지막 챕터 원과 직선인데,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챕터야. 내가 항상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사실은 우리는 다 뭘 쓰냐면 D하고 R을 씁니다. 판별식 잘 안 쓰죠, 원에서는. 원에서는 판별식 안 쓰죠. 그래서 R과 누구의 관계? D의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누가 더 크냐면 R이 D보다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선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 R과 D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R과 D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사실 난 D를 먼저 쓰긴 하는데, D하고 R을 놓으면 R이 더 크죠. D하고 R이 같다 라고 넣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넣는 건데, 옆 살까지가 D가 되고 옆 살까지가 R이 됩니다. 그래서 D하고 R을 비교할 때 D가 더 크다 라고 됩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에 얘가 나오냐? 안 나오죠. 실제로는 쟤가 문제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설명할 때, 자, 저렇지 않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뭐 물어보냐? 대부분 다 현의 길이를 물어봐. 현의 길이. 그러니까 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봐. 이 현으로 원을 만들거나, 그쵸? 이 현을 지나는 원. 아까 했었잖아. 이 현을 지나는 원. 현이. 왜 현이 했더니 자꾸 계속 아까부터. 이현이 계속 그럴 생각을 못 쓰게 맴돌아가지고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 왜? 우리 이현이 있어서. 그래서 이 현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봐. 알았지? 그러면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현이 들어가는 문제는 피타고라스를 엄청 많이 써. 알았지? 누가 하고? 이 D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한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R, 그 다음에 현의 길이야. 알았죠? 절대. 뭘 쓰면 안 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D는 R. D는 R은 당연히 얘가 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라고 하죠. 접선의 방정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은 2차 함수일 때도 나왔고, 원의 방정식일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일 때도 나왔고, 무리함수일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적분원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일 때도 나오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조건이 필요해. 언제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냐.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꼭 알아야 돼. 알았죠? 기울기와 y절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선 세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죠. 보통 어떤 거?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 알죠? 공식 모르면 책 찾아봐. 이거 x1x 더하기 y1y는 a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알고 계시죠? 혹시 원의 중심이 주어지면 x1-a, x-a 더하기 y1-b, y-b는 a제곱이다. 혹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우리 1권 교재 접선의 방정식 쪽 가면 이 공식들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점이 뭔지 알죠? 그냥 점이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기울기. 이 기울기가 m값을 아는 거야. m값을 아는 거야. 알았죠? m값을 아는 거야. 그럼 이 m값을 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 m값을 알 때도 공식으로 해, 이제. 공식으로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얘네들을 모두 다 증명할 때 D는 R을 써도 됩니다. 증명할 때는 위에 써놨는데 모두 증명할 때는 D는 R을 써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당연히 얘는 절대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 했잖아.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네버. 그럼 나오나? 그럼 좋겠죠.
근데 안 나와 절대. 이것만 물어보지. 이거를 하고 나서 그 접선과 어쩌고 저쩌고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해야 돼. 잠깐만. 공식 안 외우고 다니는데. 혹시 공식 외운 사람? 이거 공식 외운 사람? 보자.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 공식. 나중에 여기 영상 편집하면 대가리만 나오겠는데? 되게 무섭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y는, 아니, 영상을 잘라.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 부분 안 나오게끔 여기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자, y는, 이거 뭐더라? mx 플러스 마이너스. 왜 두 개 있어? 이렇게 두 개. 그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기울기가 평행하니까. 여기 뭐냐? 뒤에 붙는 게 뭐더라?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거 맞든가? 이렇게. 그럼 원의 처음 봐? 맞아.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외워.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니까. 알았지? r이 뭐냐? 반지름 m제곱 플러스 1. 외워. 알았지? 물론 빨리 풀 수 있어. D는 하면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수업 들어. 알았지? 너희는 수업 듣는 아이들이 되길 바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원의 중심이 0,0일 때잖아. 얘는. 그럼 원의 중심이 A, B로 바뀌면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죠. A, B로 바뀌면 어떻게 돼? A, B로 바뀌면 이건 뭐야? 원의 중심이 A, B일 때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이야. 원의 중심이 0,0일 때 접점이지. 그러니까 A, B 이걸 외우고 있으면 0000 대입하면 똑같아지겠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0,0일 때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로 바뀐단 말은 얘가 통째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알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Y-B는 M,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원의 방정식이 0,0이었고 얘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게 그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직선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괜찮냐? 여기까지는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암기를 꼭 해야 돼. 얘네들은 암기하는 게 좋아. 물론 어느 걸로 증명해야 된다고? T는 R로 증명해도 돼. 이 녀석은 증명하면 안 돼. 절대. 시간 진짜 아까워.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럼 그때는 D는 R 쓰면 돼. 여기를 B라고 놓은 다음에. 알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외부의 한 점.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리고 쓱, 이렇게 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외부의 한 점 여기. X1, Y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럼 뭘 모르냐? 기울기 모르죠? 그래서 내가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건데 이때 쓰는 게 뭐냐? 무조건 D는 R 쓰면 돼. D가 뭐야? 이 접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반지름 R과 그 다음에 D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D는 R 쓰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접선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건 혹시 문제 있으면 조금 이따 풀 테니까 요 정도에서 합니다. 이건 공식이 없어. 그 다음에 얘는 그 해설을 보면 풀이 과정이 3개가 나와. 얘는 풀이 과정이 3개가 나와. 그러니까 얘를 푸는 방법이 반드시 D가 0이다. 그 다음에 D는 R 쓰는 거하고 하나 또 뭐 있어. 3개겠어. 근데 나는 무조건 D는 R을 써.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접점인다는 그러니까 이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점을 말할 때 너희는 항상 D는 R 쓰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도 D는 R 써. 단 하나만 조심하면 돼. 얘는 이걸 썼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딱 한 가지 케이스가 나와. 예외적인 케이스가 딱 하나가 나와. 그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내가 얘를 딱 했더니 여기서 원래는 D를 R 쓰면 그러니까 이게 M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지. 왜냐면 외부의 한 점에서 그으면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2개야. 어디서 그리든 2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M 값이 M이 한 개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 M 값이 딱 하나만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식으로 계산했더니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니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엔 단위야.
모든 경우에는 다 두 개가 나와. 식에서 알아서 두 개가 나와. 그러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리야. 이 식에서는 기울기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푸니까 그러는 거고, 만약에 m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야. 내가 이제 원을 풀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반지름 2인 거야. 여기가 2인 거야. 근데 하필 외부의 한점을 이렇게 주는 거야. 2,5라고 주는 거지. 2,5라고 주면 얘가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접선이거든. 그쵸? 그럼 얘가 이 식에서는 표현이 안 돼. 왜냐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딱 하나가 나오잖아? 아, 그럼 이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기울기 하나는 뭔데? 이 녀석. 그건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아, 수직이구나. 그래서 그냥 x는 2구나 라고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여긴 기울기가 없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디귿날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접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진짜 심플하게 설명한 거예요. 심플하게. 됐죠? 그래서 얘는 1번, 2번은 암기하시고 3번은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뭐 나온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위치관계가 다 그냥 여기 나오는 거야. 위치관계에서 물어보는 거 뭐 물어보죠? 그냥 얘만 물어봐요. 얘하고 얘가 있잖아. 그럴 때 누구한테 포인트를 주지? 아까도 했는데 요 녀석. 그쵸? D-R. 최소값. 직선과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최소값. 이게 최소값이죠. 스몰 m.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죠?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 뭘 더하면? r을 더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d 플러스 r이 되고, 요때 요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문제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하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 최대 최소에서.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다 있었는데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요 세 개 파트에서 이제 그럼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좀 더 응용시키거나. 이해됐죠? 한 번만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161번은 알아서 하세요. 잠깐, 쏘리. 그 직선에서 했잖아. 직선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죠?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상수항의 차 C 빼기 C 프라임. 기억나죠? 이제 그거 쓰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가 2야, P. 이런 건 직관적으로 하죠. P2. 왜냐면 여기가 2-Y니까 2x-Y 똑같아야 됩니다. 평행하니까. 그래서 P는 그냥 바로 2인 거야. 바로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Q하고 마이너스 1. Q의 차이가 2루트 5가 되죠. 왜냐면 넓이가 오락있으니까 2루트 5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패스 하면 넘어가죠. 그 다음에도 패스. 알아서 하시죠. 현의 길이 피타. 현의 길이 피타. 머릿속에 그냥 그게 박혀 있어야 돼. 현의 길이 피타. 이렇게. 현의 길이 피타. 됐죠? 현의 길이 피타. 자, 그렇게 가시고 163번 보겠습니다. 163번. 서로 수직, 밑줄, 서로 수직. 누가? 접선이 서로 수직, 정사각형. 접선이 서로 수직, 정사각형. 접선이 서로 수직, 정사각형. 기억해. 접선이 서로 수직, 정사각형. 정사각형 1대1대 루트 2. 대각선 구하면 됩니다. 됐나요? 정사각형. 접선이 서로 수직, 정사각형 1대1대 루트 2. 3대3대 3루트 2. 1대1대 루트 2. 대각선이 항상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면 됩니다. 나 지금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좀 쉬워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 알았지? 할 말들 별로 없어서. 서로 수직, 정사각형 1대1대 루트 2. 3대3대 3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느 정도 루틴화 돼 있으면 살짝 쉬운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어. 바로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는데 빨리 맞출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 딱 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도 없으면 문제 시작을 못 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1대1대 루트 2. 서로 수직이다. 정사각형이다. 1대1대 루트 2.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접선이까지 나왔습니다. 접선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제 나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어제 컨디션이 정말 좋았나 봐. 못 풀어줬어. 뭘로 풀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린 사람? 아니, 시간을 쓰겠다고요. 지금까지 시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 좀 쓰겠습니다. 졸린 사람 잠깐 깨세요. 내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풀겠죠? 해볼게요. 메뉴 때려라. 자, 봅시다. 마이너스 1,3에서 그냥 간단합니다. 원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나 밑에 원 구해놨어. 원 구해놨어. 3,1이고요. 중심이. 반지름이 4이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니까 더 위에 있나 봐요.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얼마냐면 P점이고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마이너스 1,3 이렇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3이고 접점을 A하고 B라고 한답니다. 접점을 A하고 B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A하고 B를 연결한 요 PAB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PAB 넓이를 구하랍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름? 지름 아닌데? 그걸 이제 피타고라스로 해서. 일단 이렇게 내릴까요? 그러면? 자, 여기 써져 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나 타이틀에 중2. 자, 중2 풀이 먼저 하겠습니다. 알았죠? 너희가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생각해봐. 중2 이렇게 내려도 되나요 혹시? 그럼 여기 수직인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먼저 여기 뭐라 할까? 5. 야, PO의 길이 얼마냐? PO 루트 20 맞냐? 루트 20. 자, 일단 루트 20입니다. 2루트 5입니다. PO. 야, 근데 저 넓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우리? 넓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점좌표? 아니요, 그냥 지름 반지름 해가지고. 여기 반지름 얼마야? 2. 그쵸?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빨리. 4. 그렇지, 똑똑해. 자, 4. 좋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알아야 되냐? 혹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누가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여기 길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알아야 돼, 여기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았죠? 알아서 하는데, 잠깐, 근데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어? PBO랑 PAO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죠, 위에 것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소공식? 네, 소공식. 그럼 여기 뭐라 할까요? A, B, C, D, C 이렇게? 그럼 AC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AC의 길이. AC. 소가 뭐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소. 그렇죠? 소공식 알죠? 닮아오면 되는 거야. 소가 더 빠르잖아. 자, 소 써. 첫 번째 소 써. 소는 얼마냐? 4 곱하기 2는 얼마야? AC 곱하기 2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AC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루트 5분의 4. 됐나요? PC의 길이는요? 피타 쓰세요. PC의 길이는 뭐 할래? 피타 쓰세요. 피타 할 줄 알지? PC의 길이 여기 길이가 아니까 PC의 길이, C가 여기 있어요. PC의 길이 피타 하세요. 혹시 근데 피타 말고도 이도 아시나요? 닮음. 저 지원이가 계속 닮음 이야기해서 해줘야지. 닮음 혹시 아세요? 혹시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거 혹시 알아? 쓱, 싹, 쓱, 싹, 슉 돼 있어.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4죠. 여기가 얼마냐면 2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2 루트 5야. 혹시 이런 것도 아니? 얘를 2번 곱한 거는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이다. 뭐 이런 거 혹시 아니? 혹시 이런 거 아니? 4의 제곱은
4의 제곱은 PC 곱하기 2 루트 5다. 혹시 이런 것도 아니? 4 곱하기 2가 PC 곱하기 4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4 곱하기 2야. 아니에요. 그건 소공식이었고 4 곱하기 소공식. 네, 잠깐. 야, 중학교 2학년 때 나 담임들 쫓아간다. 수학생들 쫓아간다. 알아볼라. 학원 선생을 쫓아가야 되냐? 잠깐,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가르친 사람 없지 여기? 없네. 이현이 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웠지? 봄이 너도 안 배워? 내가 너 잠깐 가르쳤는데? 이거 했냐 그때? 아니지? 자, 쫓아간다. 봐, 이거 알죠? 중학교 2학년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풀이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혹시 여기까지 듣고 그냥 이걸로 땡 쳐도 됩니다. 알았죠? 더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내가 시간 쓴다 그랬잖아. 잘 봐봐. 혹시 극선의 방정식 들어봤나요? 극한 말고 극선의 방정식. 나 이거 지워도 되냐? 혹시 찍었니? 나 이거 지운다. 이렇게 풀어요. 알았죠? 지금 나 뭐뭐 구했지? AC 구했고 PC 구했으니까 AC 곱하기 PC 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지운다. 저 새끼가 몇 시야? 자, 볼게요. 이제 극선하겠습니다. 몇 문제 남았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제 몇 문제 남았냐고. 원방 마지막까지. 아직도 20문제 남았어? 아이씨. 자, 거의 마지막인가 보다. 오늘 마지막이죠? 네. 한 문제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65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시간상으로는 내가 설명해야 돼서. 이제 극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극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보통 뭐를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얘를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외부의 한 점이 x1, y1이 있고, 원의 방정식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을 때, 어떤 걸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죠? 그냥 이름이야. 얘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요. 이름이야, 이름. 봐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선이라고 해요. 그냥 용어야. 알았지? 용어. 그냥 그렇게. 근데 문제는 접선은 나오고요. 이걸 법선이라고 되진 않고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표현해. 알았지?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접선하고 접선을 지나는 그 접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냥 용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접점과 접점. 접점과 접점. 원에서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이게 접점이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접점을 연결한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접선과 접점의 접점을 A하고 B라고 한 거야. 저 문제가 좀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걔를 연결한 직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물어본 게 PAB 넓이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P라고 합니다. 이때 저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죠?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 이거서 봤는데. 접선의 방정식하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과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까지는, 측면까지는. 네,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극선입니다. 거기선 이거야. 거기선 뭐지? 접점이 x1, x일 때. 이거일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인 거고, 여기서는 x1, y1이 외부의 한 점인 거야. 알았지? 이걸 가지고 이거하고 이걸 했을 때의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구합니다.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그럼 이건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0,0이 아니면 여기가 a, b이면 그럼 그때 다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x1, y1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때도 똑같습니다. 아까 내리듯이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는 r의 제곱다. 이게 이 극선의 방정식이야. 뭐라고? 직선이지. x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숫자 x 마이너스 a, 숫자 y 마이너스 b, 그래야 직선이지. 그렇죠. 다 숫자. 이해됐습니까? a, b는 중심이고.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야. 이해됐니? 이건 알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상식입니다. 아, 상식은 아니군요. 상식을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물론 증명도 아주 간단한데 혹시 궁금하면 그 추가 수업 시간에 물어봐. 알았지? 아니요. 자, 해볼게요. 아, 이거 적었죠? 이제 문제 풀어야 돼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아, 문제 안 풀었어요. 아직 문제는 안 풀었네요. 해보겠습니다. 지워되죠? 자,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게 답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당연히 알았지. 극선을 가지고 풀진 않겠지. 자, 어느 게 더 편한지는 너희들이 나중에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거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극선을 흘려들어도 됩니다. 근데 어디선가 써먹겠죠?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문제가 이렇게 원이 있죠.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얼마냐면 지금 다시 3,1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극선이 접점이 아까 이렇게 내려왔었던가?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리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높이를 그냥 확 구해버리려고. 알았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딱 구한 다음에 뭐 이걸 h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 그냥 구하면 되죠. 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현의 길이 이렇게 그냥 구하려고. 잠깐만, 다른 방법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극선의 방정식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선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써. 여기 있다, 여기. 알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대입하니까 잠깐만. x1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더하기 y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 너희들이 암산으로 하면 틀릴까봐. 그래서 x1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더하기 y1이 3이지? 3 빼기 1 y 마이너스 1. 암산으로 해도 돼.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가 되냐?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h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냥 확 구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선을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는데 선생님 저는 아까 중학교 2학년 게 훨씬 더 쉬운데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 살짝 귀찮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h를 구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길이 알고 여기가 아까 4였죠? 아는 거지? 구해놨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 얼마더라? 2인 거 해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의 길이는 또 알고 있단 말이야. 얼마더라? 2루트 5였나?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어요. 피타를 쓰든 뭘 쓰든 여기 길이는 금방 보여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요 h 구하는 것도 뭐 극선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 극선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생각 안 나면 극선 쓰시고 생각나면 나 중학교 2학년 꽤 편한데 그럼 중학교 2학년 걸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굳이 극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여기서 극선으로 풀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 알았죠? 보통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뭐만 설명되어 있지?
원의 중심이 0,0인 걸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한번 보시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틀릴까봐 내가 산수 다 해봤는데요. 극선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셔서 풀면 됩니다. 그 나머지 피타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H를 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한 문제 더 해야 돼? 안 돼. 여기까지 보시죠. 마지막. 그러니까 한 문제 더 해야 한다고. 조용하고 닥치고 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 자, 왜냐면 딱 페이지를 끝내야지. 16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걸로 풀 건지 극선으로 풀 건지는 생각하는데 아마 중학교 2학년 걸로 대부분 다 풀 겁니다. 얘들은. 왜냐면 극선이 확 하고 오지 않거든. 알았죠? 근데 극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165번입니다. 뭐야. 내가 너무 힌트를 많이 넣어놨네. 문제에서는 여기 A좌표 구하는 게 문제일 겁니다.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요. 얘입니다. 0,0이고 반지름이가 2인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5,8이고 3입니다. 와, 내가 암산으로 하자. 그렇죠. 암산도 안 했겠죠. 정리 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일단 원방이 결정돼 있는 거야. 원방이 결정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X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X축 위에 뭐가 있냐면 A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쟤를 T,0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문제 주어진 건 뭐냐면 AP하고 AQ가 같아요.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AP하고 AQ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AP의 길이하고 AQ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디 한번 던져볼까요? 아이디 한번 던져볼게요. 잘 보세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기 길이가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그 다음에 내가 AC2의 원의 중심이 있죠. 그러면 얘가 O2라고 합시다. 얘를 O1이라고 합시다. 그럼 봐라. AO2하고 누구? 반지름의 길이로 AQ를 구할 수가 있죠. 다시요. AQ의 제곱은. AQ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O2의 제곱에서 빼기 뭐냐면 맞죠? 3의 제곱이죠.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AP의 제곱은 A5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여기. 요놈의 길이는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죠. 이쪽 직각삼각형. 이놈은 이쪽 직각삼각형. 근데 둘이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냥 얘하고 얘가 같아. 제곱해도 같겠지.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녀석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저 문제가. 알았죠?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막 다른 고민을 막 엄청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저렇게 해서 빨리 끝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점과 Q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P점과 Q점을 활용해서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점하고 Q점은 그냥 이 O2하고 O1의 중심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좀 나면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Q하고 AP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든 이용하면 되고요. 실제로 그렇죠. 요거는 그냥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65번까지 보시고요. 내가 166번부터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그 접선과 접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번부터 그 접선의 방정식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몇 문제가.
그래서 내일은 166번부터 좀 빨리 끝내고 166번부터니까 20문제 정도 남아있으니까 내일은 2시간이면 끝나겠죠? 오늘 좀 더 많이 했으니까.